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그 동시통역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국인들이 영어 회화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목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천천히 그 원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여기를 보면 한글 문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. 실질적인 그 영어 구사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영어를 한글로 옮기는 것은 기본이고, 한글을 영어로 시간 날 때마다 옮겨보는 연습, 그런 훈련을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그 점검해 나가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비결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. 자, 우선 첫 문장을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읽어 볼까요? 같이 시작. 저는 생일 파티를 좋아합니다. 우선 첫 문장만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이 문장을 영어로 말하고 싶을 때 외국인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면 될까요? 한번 해볼까요? 시작. 네, I like 좋습니다. 생일 파티 뭘까요? 생일 파티? 생일은 뭡니까? birthday. 파티는 뭐예요? party.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일 파티를 좋아한다 하면은 I like birthday party 하면 될까요? 아니면 단수든 복수든 수의 개념을 넣어줘야 될까요? 자, 문법적으로도 단수로 하든 복수로 하든 해줘야 되겠죠. 자, 의미를 보면 논리적으로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단수로 하는 게 논리적으로 합당할까요? 아니면 복수로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? 역시 같이 생각해 봐도 역시 복수가 낫겠죠? 왜냐하면 생일 한 번만 1년에 뭐 남 생일을 뭐 축하한다거나 좋아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논리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. 자,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문장을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다듬어 보면 어떻게 되나요? I like birthday parties 하면 되겠죠? 자, 그 다음 두 번째 한글 문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. 왜냐하면 누군가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언제나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이 말을 미국인에게 뭐 제인, 수지, 제니퍼한테 하고 싶어요. 어떻게 할까요? 자, 앞 문장이 저는 생일 파티를 좋아합니다. 그런데 갑자기 왜냐하면 이게 나왔어요. 그러면 이 왜냐하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? because 좋아요. 근데 왜냐하면이 맨 먼저 나왔을 때 그 문장을 끝까지 끌어나갈 때 앞부분을 처리해주는 기본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. 그건 다름 아닌 that's because를 쓰면 돼요. 따라서 왜냐하면 뭐뭐입니다는 that's because. 그 다음 누군가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언제나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언제나 보람이 있다. 언제나 보람이 있다 뭘까요? 떠오르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? 뭐뭐 하는 건 보람이 있다. 뭐뭐 할 가치가 있다. 해볼까요? 조금 떠오르지 않는 모양인데 그 worthwhile worth는 가치, while 그래서 worthwhile은 뭐뭐 하는 것이 보람이 있다. 가치가 있다.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it's always worthwhile. 그 다음 축하하는 것이 뭡니까? 뭐뭐를 축하하다. 생일을 축하하다. 우리가 흔히 아는 congratulations on 블라블라도 있지만 celebrate.
그래서 to celebrate 뭘 축하해요? 누군가의 탄생, 누군가의 생일. 생일이 뭡니까? birthday. 근데 누군가의, 그래서 to celebrate the birthday of, 그러면 누군가의, 일반적으로 somebody 해도 되지만 someone else 혹은 somebody else 라고 하면 이 두 문장을 깔끔하게 연결하면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I like birthday parties, 컴마가 아니고 period, 즉 마침표이기 때문에 일단 끊어야 돼요. 그 다음에 that's because it's worthwhile to celebrate the birthday of someone else 하면 됩니다. 자, 이 문장을 한국어를 영어로 자연스럽게 옮길 줄 알고, 그게 한영 번역이라고 하고 또 영작이라고도 합니다. 또한 발음을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완전하게 똑같이 싱크로율을 맞춰서 할 수 있다. 즉 발음이든 액센트든 인토네이션이든 스트레스든 이런 모든 그 사운드에 관련된 요소들을 원어민과 똑같이 할 수 있게 연습해서 제대로 내보낼 수 있으면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는 기본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게 되면 플러스 알파 해서 뭐가 필요할까요? 동시통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스피드입니다. 영한, 한영, 한영, 영한, 이게 완벽하게 상호 호환적으로 동시 치환이 돼야 돼요. 스피드나 사운드적인 어떠한 요소에서도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발음 연습이나 스피드 연습이나 이런 그 음성, 사운드에 관련된 요소들이 그 영어를 잘하기 위한 그런 요소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런 과정을 심혈을 기울여서들 다들 하고 있습니다. 일반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게 많이 생략이 되거나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 짤막한 한글 두 문장을 가지고 일단 영어로 옮기는 거를 가지고 동시통역의 기본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운드 요소를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이나 연습 훈련을 통해서 영어 회화를 심도 높게 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그 효율적인 방법 내지는 그 과정을 찾아서 꾸준히 공부하고 연습하고 하시다 보면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영어 회화에 대한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노하우를 여러분 스스로 익히게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짤막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